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제 HF, 이제 여기 멀티미터에서 보면 이 HFE라고 써있잖아요. 이 기능이 무슨 기능이고 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일단은 이 HF 이 E란 뜻은 이제 이거는 이제 직류, 전류, 이득이라는 이제 하나의 값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이득 값이어서 단위가 딱히 따로 없어요. 그리고 이 HFE는 또 어떻게 쓰이냐면 베타 DC 라고 쓰이는데, 이건 이제 베타 DC 또는 이제 뭐 베타 직류 또는 뭐 직류 베타 뭐 이렇게 또 있는데, 저는 그냥 편하게 베타 DC라고 읽을게요. 그리고 이거 HFE는 베타 DC라고 나타낼 수 있고, 이 베타 DC는 이제 공식에 의해서 IB분의 IC라는 값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어요. 이 IB랑 IC가 뭐냐면, 이게 이제 NPN 구조 타입의 트랜지스터를 그린 건데, 이거 IB는 여기 베이스에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이고, IC는 이 컬렉터 쪽에서 이렇게 흐르는 전류예요. 그래서 여기 에미터 쪽으로 이렇게 다 흐르거든요.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베타 DC가, 여기 트랜지스터 자체 베타 DC가 뭐 이게 100이라고 칠 때 여기 베이스 전류가 예를 들어서 1 밀리 암페어라고 할게요. 그러면 이 컬렉터 전류 IC는 이제 베타 DC는 이게 IB분의 IC니까 이걸 이제 다시 바꿔주면 IC는 베타 DC 곱하기 IB가 되니까, 이거는 이제 1mA다 100을 곱한 거니까 100mA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이 전류 이득 값이라는 게 그냥 이 공식에 의해 표현된 것처럼 그냥 그거예요. 여기에 흐르는 전류에 그냥 곱을 취해준 거? 그냥 여기에 흐르는 전류보다 더 큰 몇 배의 전류가 흐르는 약간 좀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. 이 HFE라는 값은 보통 이제 거의 한 20에서 한 200 사이 정도의 값을 갖고 있는데, 보통 이렇지 뭐 200보다 더 큰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경우의 값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. 이 직류 전류 이득 값은 이제 또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데, 이제 온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하냐면 온도가 크면 HF의 값도 이제 올라가요. 그리고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이 HFE의 값도 내려가요. 약간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. 이제 또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, 약간 좀 이런 게 또 있어요. 이제 그냥 HFE랑 소문자 F, 그리고 소문자 E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, 이건 뭐,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, 이건 직류, 전류, 이득이고, 이 소문자는 교류, 전류, 이득 값이에요. 그래서 이건 이제 직류니까, 아까 제가 다르게도 나타낼 수 있다 했잖아요. 아까 그 베타 DC라는 값을 나타낼 수 있는데, 이건 직류니까 DC지만 이건 교류니까 같은 그걸로 베타로 나타내면 베타 AC가 돼요. 이거는 이제 아까 IB분의 IC였잖아요. 근데 이것도 그냥 똑같이 IB분의 IC로 나타낼 수 있어요. 그냥 이제 소문자일 때는 그냥 이제 교류로 표현하는 거고,
대문자는 이제 직류로 표현한다.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멀티미터를 통해서 이제 HFE의 값을 구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. 보시면 여기 HFE라고 적혀 있잖아요.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맞춰주고, 이거는 이제 유일하게 프로브가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뭐 빨간색 선, 뭐 검은색 선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위에 NPN, 밑에 PNP라고 적혀 있고, 여기에 극성이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요. 에미터, 베이스, 콜렉터, 에미터 이렇게 적혀 있어요. 이 구멍에다가 이 트랜지스터가 뭐 무슨 타입인지, 그리고 극성이 뭐 어디에 뭔지 그런 걸 다 확인하신 후 여기다 연결을 하면 이제 그 직류 전류 이득값, 즉 이제 HFE의 값이 여기서 이제 뜰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트랜지스터를 지금 4개를 갖고 왔는데, 이게 제가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이제 얘들이 뭐 어느 정도의 전류 이득값을 가지고 있고 무슨 타입인지 그런 걸 다 확인해 가지고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이제 9450P 이걸 먼저 확인할게요. 이게 지금 이제 얘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얘가 9450P거든요. 그래서 얘는 이제 확인해 보니까 NPN 타입이더라고요. 그리고 극성은 이제 에미터, 콜렉터, 베이스, 즉 이제 여기 평평하면 여기 기준으로 맨 왼쪽이 에미터, 두 번째가 콜렉터, 그리고 오른쪽이 베이스, 이렇게 해요. 그래서 이 극성을 잘 보시고 NPN 타입이고 에미터, 콜렉터, 베이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시면 이쪽이잖아요. 우측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면 값이 뜰 거예요. 그래서 지금 한 280의 값을 뜨고 있네요. 그리고 제가 이걸 이제 한번 데이터 시트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트랜지스터의 이제 직류 전류 이득 값은 거의 한 50에서 600 사이의 값을 갖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 한 280 뭐 이 정도 떴으니까 이 사이의 값이 뜬 거면 이제 얘가 뭐 정상적인 것이란 거죠. 그리고 얘는 이제 A608K, 이게 A608K거든요. 이거는 이제 극성이 왼쪽이 에미터, 가운데 쪽이 콜렉터, 그리고 우측이 베이스잖아요. 여기 뒤로 썼네요, 제가. 베이스거든요. 그래서 이건 이제 20이니까 또 22에 해당하는 것은 PNP 타입의 20이니까 여기 밑에서, 여기 밑에가 PNP 타입이니까 22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여기 이쪽이죠. 그래서 극성을 잘 봐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한 298이라고 뜨네요. 이건 또 이제 제가 한번 데이터 시트에서 찾아봤는데, 이게 보시면 여기 뒤에, 여기 맨 뒤에 G라고 적혀 있거든요. 근데 이 G가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알파벳에 따라서 이제 직류 전류 이득값이 좀 범위가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이 G는 찾아보니까 280에서 560 사이에 이제 이득값을 갖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까 이렇게 보면 이제 298이라고 뜨니까 이것도 이제 280에서 560 사이의 값을 갖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거죠. 그리고 이제 EN6520을 볼 텐데, 이게 이제 이 트랜지스터가 EN6520이거든요. 이건 또 이제 PNP 타입으로 왼쪽이 에미터, 가운데가 베이스, 우측이 컬렉터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이걸 또 찾아보니까 이건 이제 전류 이득 값이 15에서 한 200 사이 값을 갖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이걸로
또 확인을 해보죠. EBC니까 EBC에 해당하는 곳, PMP에서 EBC에 해당하는 곳은 여기 밑에서 EBC, 여기 왼쪽 3개죠. 그래서 이제 이걸 그대로 딱 꽂으면 115라는 값이 나오네요. 그럼 이것도 이제 15에서 200 사이 값이니까 정상적인 거죠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MPS 2222A를 볼 텐데요. 이게 이제 그 MPS 2222A거든요. 이건 이제 PMP 타입으로 왼쪽이 에미터, 가운데가 베이스, 우측이 컬렉터예요. 그리고 이건 또 찾아보니까 35에서 300 사이 값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번 측정을 해보면 EBC니까 MPN에서 EBC면 이쪽이죠. 그래서 이거를 또 이렇게 꽂으면 237, 뭐 236, 뭐 이렇게 뜨네요. 이건 또 보면 236이 35에서 300 사이 값이니까 이것도 이제 정상적인 거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직류 전류 이득값, 즉 이제 HFE는 이렇게 측정하시면 되는데,